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는 4.75입니다. 4.75. 오늘 올리면 0.25를 아마도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5가 됩니다. 제가 9개월 전에 오늘 일어나는 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언을 했었군요. 여기 청기누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9개월 전이라고 제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표 보시면 돼요. 4.5를 넘어가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4.5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 이제 수영장이고요. 예, 수영장인데 이게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얘가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없대. 근데 이게 물이 빠지면 뭐 한다고? 다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4.5를 넘어가는 순간 힘든 아이들은 티가 나기 시작하면서 약한 고리부터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9개월 전에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거든요. 4.5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라고? 4.5를 넘어간 4.75였고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금융권 하나하나. 지금 약한 고리가 깨지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금융위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떻게 금융위기의 개념도 모르고 그렇게 떠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영화 한 편은 보시기 바랍니다. 빅숏이요. 빅숏이란 영화 한 편만 제발 보시고 이게 금융위기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뭐다? 금융위기가 아니고 뭐다? 약한 고리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약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금융위기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의 은행이 무너짐과 동시에 다른 은행까지 알 수 없는 예측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파산이 일어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금융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약한 고리가 깨진 거죠. 근데 왜 미국에서 지금 돈을 뿌리고 있냐? 연준에서 돈을 왜 뿌리고 있냐? 그거는 연쇄 파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용자들도 걱정이 될 거 아니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도 갑자기 파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은행을 찾아가서 뭘 하게 되면 돈을 달라고 얘기하면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 은행은 실제로 예금한 돈보다 작은 돈의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놓으라고 얘기하면 지불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실제로 돈을 그만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긴급 유동성, 돈을 뿌리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이게 금융위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제가 9개월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4.5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수영장에 물이 빠짐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 연준은 4.5를 넘어가서 5에 가까워지면 분명히 뭐 할 것이다. 금리를 동결하든지 어쩌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9개월 전에 청기누설로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제 영상 확인하시면 돼요. 예언이 돼버렸네요, 정말. 깜짝 놀랐다. 예, 역시 4.5를 넘어간 4.75가 되니까 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은행들이 하나씩 문제되는 애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준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점도표가 5를 넘기지 않았었어요. 얘네 제 상단이 5 밑에 있었다고. 어, 이제 여러 명이 점을 찍잖아요. 제일 위에가 5 밑에 있었다고. 9개월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도 두려웠던 거야.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4.75 가까이 가면 문제가 발생하고 더 이상 올렸다간 큰일 나고 그래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된다?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된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4.5 정도까지만 유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걔네들이 원했던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무리하게 이게 투자를 하니까 주식이 올라가니까 이걸 막겠다고 계속 올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4.75가 된 거고요. 오늘 새벽에 0.25로 올리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뭔 얘기도 하냐면 0.5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자살행위고
예,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파월은 제가 볼 때 경제학자가 아니고요. 이분은 정치인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분이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내년 아닌가요? 어, 미국에서 이분한테 너가 다 책임질 거야 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리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에 재선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분명히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5 안 됩니다. 0.5 안 되고 다 어렵습니다. 이건 안 되고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건 0.25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0.25 내지는 저는 동결까지도 생각합니다. 예, 동결될 수도 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날 건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결이나 똑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0.25까지 올려놓고 시장은 또 요동칠 겁니다. 분명히. 만약에 동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기다 뭘 뿌려야 돼? 유동성을 뿌려야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야. 돈을 뿌리면서 동결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거다는 거야. 돈을 뿌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치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거야. 물론 발언은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죠. 0.25 가고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밖에 없다? 이번에 0.25를 올리면 이거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돈을 뿌릴 것이고요. 돈을 뿌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한다? 올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동결의 효과가 올 것이다. 동결의 효과를 가져오다가 문제가 조금 더 커질 것 같으면 다시 뭘 할 수 있다? 과거의 데이터처럼 금리를 동결했다가 급격하게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연준의 피봇이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모두가 위험을 얘기할 때 저는 피봇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왜? 돈을 뿌리고 있잖아. 더 이상 올릴 금리가 없단 말이야. 더 이상 올리면 어떻게 돼? 터진다고. 금리는 올리지만 돈은 그만큼 뿌리기 때문에 동결의 효과가 날 것이고 동결의 효과가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4.75에서 발생한 문제가 5가 됐을 때 발생 안 하겠냐는 얘기야. 발생할 거라고 분명히. 문제는 계속 있다는 거지.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주식이 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년 대선에 뭐 할 수 있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 정치에서. 이제는 미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대로 내비둘 거야? 주가를?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리고 파월이 뭐 경제학자야? 아니잖아. 변호사 출신이잖아.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야? 정치인이라고, 정치인. 그렇다면 정치 방향과 일치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결론 나왔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0.25로 올리게 되면 뭘 할 것이다? 돈을 더 뿌려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없애버릴 것이다. 결국은 뭐다? 동결이다. 마지막 꼭지점까지 왔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한다? 주식은 어쩌면은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다.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서 이게 어쩌면은 바닥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큰 변수가 없다면 이 위기는 그냥 기업 하나, 은행 하나에 한두 개의 문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전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전이되면 금융 위기지만 그거는 아니고 수영장 물 빠져서 문제되는 애가 드러난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큰일 난다. 더 올렸을 경우에 뭘 할 것이다? 돈을 뿌려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없애버릴 것이다. 돈을 더 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문제가 좀 더 발생한다면 이 상태에서 더 발생한다면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시장은 이미 뭐다? 금리의 최상단을 어쩌면 확인했을 수도 있다. 미국 주식이 최근에 오르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최상단을 확인했다는 이제 고생 다 했다는 거잖아. 바닥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식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미국 주식이나 뭐 다른 나라 주식 한국 주식이 아직 못 오르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돈이 찬다고 미국에 돈이 차야 그 다음에 그 돈이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곳에 돈이 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 거니까.
여기서 돈이 쭉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국은 언제 오르냐고 물어보시겠죠. 여기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이게 빠져나온다고, 넘쳐서 한국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발생하는 거라고. 왜 미국은 오르는데 왜 우린 안 오르냐.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대형주만 오르던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웬만한 반도체 기업만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먼저 들어오는 거, 대형주가. 그래서 대형주가 오르고 나머지가 안 오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오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제가 9개월 전에 청기 누설로 맞췄습니다. 이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영상은 진짜 레전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개월 전에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때 저는 금리의 최상단을 얘기했었고요. 최상단을 얘기했었고, 이게 진짜 9개월 만에 현실로, 그때 얘기가 그대로 현실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와, 이 정도 되면 진짜 레전드 아닙니까? 그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든 우리는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도 시장은 거의 다 죽어가던 시절이었고요. 저 혼자 아니라고 얘기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멘탈 잡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럴 것이며 앞으로 미래에도 분명히 그럴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신 차리면 뭐 할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댓글에 이런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 몰빵하냐? 몰빵은 무슨. 아무리 좋은 신호가 나와도, 아무리 나쁜 신호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를 하는 게 진정한 찐 투자자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정말 인생 한방 네가 레전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